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게임 디렉터 있으신가요? 저는 코지마 프로덕션의 코지마 히데오 감독 진짜 좋아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는 집에 삼촌도 같이 사셨어요. 삼촌도 저처럼 게임 진짜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메탈 기어 솔리드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엄청 두꺼운 게임 잡지를 열심히 보시면서 플레이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용 전혀 모르고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그때 어릴 때였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게임은 아군이랑 이게 적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싸웠단 말이죠. 오피셜하게. 근데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는 적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지마 히데오 감독, 정확하게 하면 메탈 기어 솔리드죠. 그 시리즈 팬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차기작들을 진짜 열심히 플레이했어요. 오죽하면 너무 좋아해서 코지마 할아버지 책까지 샀을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6월 26일에 데스 스트랜딩 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리뷰로 데스 스트랜딩 2 리뷰해야지 하다가 그래도 첫 이야기부터 리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데스 스트랜딩 1 리뷰 가지고 왔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이 플레이스테이션 4 기준으로 하면 5년이 훨씬 지난 게임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데스 스트랜딩 진짜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했는데도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그래픽도 좋고 연출도 좋고 배송도 여전히 재밌었고. 오케이,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게임 진짜 탄탄하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로 굵직한 줄기를 만든 다음에 서사 진행이나 게임 플레이가 그 줄기 밖으로 쫙 뻗어나가는 느낌? 그런 그림이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예를 들면은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게임이 계속 잊을만 하면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단절된 인류를 연결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 잊고 지내던 공동체 의식을 다시 일깨워라.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진화해라. 이런 메시지가 게임 진행하는데 커다란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인 샘 포터 브리티스가 단절된 세상을 연결하고 등장 인물들을 하나로 모아요.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던 샘 본인도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세상에. 여기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배송이라는 수단으로 그 연결을 구현해내는 거였어요. 배송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행위로 단절된 세상을 연결한다라는 그 비일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설계가 역시 코지마 히데오 할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게임이 오픈월드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배송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 배경 그래픽이 진짜 좋더라고요. 뭐 트리플 A 게임들이야 뭐 당연히 그래픽 퍼포먼스가 정말 준수하죠. 그런데 이게 느낌이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개발진이 개발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게임 중반부 넘어가면 막 설산을 넘나들면서 배송을 하거든요. 그럼 눈 오는 지역에서 숫눈길을 파헤치는 게 다른 게임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쌤 얼굴에 그 눈이 그 눈발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해내는 게 저는 그런 디테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게임에서 실제로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배경을 실현으로 잘 쓰더라고요. 뭐 절벽이라던가 뭐 돌불이라던가 거세게 흐르는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배송을 은근히 방해한단 말이죠. 물론 뭐 제가 오픈월드 게임을 정말 많이 한 건 아닌데 그간 경험했던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그 특유의 광활한 배경 보여주기 연출 한번 보여주고 끝이거든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엘든링에서도 그 황금나무 그거 했고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에서도 보여주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서도 막 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적대하는 몬스터나 뭐 아니면 좀 더 필요하면 장애물 같은 거 위주로 시련을 만드는데 이 게임은 그걸 배경을 활용해서 그 시련을 만든다는 게 진짜 신선했어요. 이제 배송은 이 게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허무할 수 있는 게 배송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야 긴장도 되고 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게임에 슬슬 적응을 하면은 금방 단조로워져요. 그리고 배송을 방해하는 몬스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인간형 몬스터가 뮬이랑 테러리스트, 몬스터형 몬스터가 BT. 근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얘네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송이 단조롭다라는 게 그냥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단조로워져요.
물론 화물 무게나 뭐 특성이나 타임폴 같은 걸로 배송이 단조롭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단조로움을 느끼는 그 지점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요. 조금이라도 덜 단조로워져라 하고. 근데 좀 웃긴 게 게임을 하면서 뭐 장비나 도구들을 점점 획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랑 도구들의 성능이 그 어떻게든 단조롭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능가해 버려요. 그래서 배송이 단조롭다라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실제로 저는 게임 재능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저마저도 게임 중반부 딱 시작하자마자 벌써 '아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나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입체적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지형이었어요.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 플레이어가 다양한 곳으로 배송을 가거든요. 포인트는 플레이어의 동선이 될 만한 곳의 지형을 일부러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임폴이 고정적으로 내려서 화물에 손상을 계속 입힌다거나 아니면 돌뿌리가 많다거나 절벽도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일단 플레이어는 억지로 배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편하게 배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뭘 주냐면 국도랑 짚라인을 줘요. 특히 초반부는 국도. 이거 한번 써볼래? 이거 편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플레이어가 국도를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그동안 온갖 고생해가면서 흙먼지 마셔가면서 배송했는데 약간 그런 거죠. 지형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편한 배송에 대한 수요를 만들더니 이제 국도 미끼 상품 던지면서 쾌적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게임이 갑자기 좀 달라지거든요. 단조로울 새가 없어요. 더 이상 몸으로 때우지 않기 위해 편하게 배송하기 위해 국도 재건하고 짚라인 깔아서 연결하고 이게 핵심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송 더 많이 더 빨리 더 편하게 저는 여기서 감탄했어요. 최초의 목표가 배송인데 배송이 단조로우니까 편한 배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딱 만들어주고 플레이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빠르게 배송하면서 성취감을 극대화하는 거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전투는 엔딩까지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게임 세계관 특징 때문에 웬만하면 비살상 플레이를 권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비살상 플레이가 오히려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진행하다 보면 볼라건이라는 무기를 획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뮬이라는 인간형 몬스터가 걔네는 내 화물만 노리거든요. 그런 위협인데 위협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제가 차를 끌고 뮬기지를 털어서 거기 있는 자원들을 약탈해요. 그리고 다른 인간형 몬스터가 테러리스트거든요. 얘네는 얄짤 없어요. 테러리스트는 뭐가 문제냐면은 플레이어가 대적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테러리스트가 게임 진행 거의 절반 시점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제 배송할 때 편의성 올려주는 장비나 도구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테러리스트가 있는 구역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도 굳이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상이라는 요소가 불균형인 상태잖아요. 물론 마음 먹고 살상 플레이 하면 플레이어도 저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그 플레이가 번잡하거든요.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균형을 잘 써먹으면 좀 더 드라마틱한 게임 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테러리스트 구역 배치도 좀 생뚱맞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게 플레이어 주요 동선이나 어떤 요충지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서 막 전투를 한다던가 할 텐데 이게 전체 맵으로 보면은 약간 한쪽 귀퉁이에다가 몰아넣어서 약간 방치시킨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형 몬스터 BT. BT는 극초반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서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시청각적으로 쪼는 연출이 진짜 일품이거든요. 기괴한 사운드, 막 카메라 흔들리는 연출. 그런데 BT 전투의 문제가 뭐냐면 반대예요. 플레이에 제약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싸우면 돼요. 그냥 조정관 연발로 놓고 그냥 땡기면 돼. 그러니까 긴장감이 오히려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게임 중반 들어가자마자부터는 내 자원 수급한다고 파밍한다고 역으로 막 BT 사냥하면서 다녔어요. 이게 아무래도 데스 스트랜딩은 배송이 이제 메인이고 전투는
그런 배송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주는 역할이니까 너무 힘주지 않은 방향을 선택한 것 같은데 뭐 한편으로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다가도 아 뭔가 좀 아쉬웠어요. 데스 스트랜딩 2에서도 아마 전투를 할 텐데 제 바람이지만 조금만 더 어렵게 가보는 건 어떨까? 이게 단순히 적 몬스터 체력 늘린다거나 뭐 화물 수량에 제약 거는 방식으로는 긴장감을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게임이 스토리 자체는 정말 좋거든요. 스토리만 보면 요즘 사람들이 꼭 한 번은 플레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스토리를 전달하는 장치가 조금 아쉬웠어요. 좀 더 요즘 게이머 시선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아할 느낌? 게임 안에 메일이랑 인터뷰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메일이라고 할게요. 이 메일이 뭐냐면 등장인물들이 플레이어한테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계관 관련된 정보도 있고 뭐 스토리 관련된 정보도 있겠죠. 플레이어는 이제 그 메일 오면은 이제 메일 읽으면서 좀 다양하게 정보를 이제 얻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핵심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메일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단 데스 스트랜딩이 아니더라도 메일이나 일기나 메모처럼 뭐 세계관 정보나 스토리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록 매체는 다른 게임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매체들의 역할은 좀 게임을 보다 심오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보충 설명이란 말이죠. 보조 정보예요.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굳이 모른다고 해도 게임 진행에 지장 없는 정도? 그런데 데스 스트랜딩은 특히 그 메일은 스토리랑 관련된 핵심 정보가 담긴 경우가 좀 저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메일이랑 인터뷰 그거 다 읽으면 되지 않냐. 물론 다 읽으면 좋죠. 근데 그 양이 생각보다 많고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편의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 처리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일반 하얀색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까면은 노란색인 경우도 많아. 그럼 읽다가 지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코지마 할아버지가 다른 데서도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코지마 할아버지가 옛날에 개발했던 게임 중에 메탈 기어 솔리드 5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에서는 기록 매체가 카세트 테이프거든요. 매일 읽는 것처럼 게임 진행하다가 테이프 얻으면 그거 들으면서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일은 차라리 나은 게 메일은 활자 구성이라서 그냥 주르륵 읽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테이프는 녹취 구성이라서 심하면은 10분 넘게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녹취가 현장감이나 뭐 감정선이나 뭐 이런 거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긴 한데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 스토리 정보 얻겠다고 테이프 녹취를 10분, 15분 동안 듣는다는 게 꽤 고역이란 말이죠. 물론 이런 패턴에 충분히 훈련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재미예요. 이런 게 소소한 재미거든요. 게임 스토리를 다양한 각도로 쏴주는 거를 캐치하는 게 나름의 재미예요. 근데 요즘 게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템포도 빠르고 스토리도 핵심 위주로 파박 전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게이머 입장에서는 아 이런 메일 같은 거는 불호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지마 할아버지가 확실히 불친절하거든요. 뭐 비티니 뭐 보이드 아웃이니 등장인물들이 세계관 관련된 용어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컷신에서 대사도 길어지고 컷신 자체의 분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코지마 할아버지 게임에 대한 대표적인 감상이 나오는 거죠. 코지마 할아버지 특 장점 와 영화 같아요. 단점 아 영화 같아요. 데스 스트랜딩 2가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스토리 전달하는 거는 조금은 힘 빼고 요즘 게임들처럼 좀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방식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게임 진행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에다가 좋아요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좋아요가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게임에도 있는 친밀도 같은 장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배송 완료하면 보상으로 좋아요 받고 그걸로 NPC 친밀도 별 채워서 배송에 도움 주는 장비나 기능 같은 거 해금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배송하다가 갑자기 느낀 건데 이 좋아요라는 게 게임 스토리 전달하는 또 다른 장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까 전에 메일이 절망편이면 좋아요는 약간 희망편?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세상을 연결하고 좋아요 수치가 올라서 별이 채워지는 만큼 연결도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게임 진행하다 보면 게임 시간 대부분을 플레이어는 이제 혼자 보내거든요. 물론 핵심 등장인물이나
몇몇 NPC들은 실제로 등장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스토리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고 보통은 단말기를 통해서 홀로그램 형태로 등장하거든요. 결국 플레이어는 그 넓은 세상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좋아요를 주고받는다는 행위가 외로움을 벗어나서 교류하고 함께한다는 감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제일 극적으로 떠올랐던 때가 그 동료 포터라는 NPC가 등장할 때였거든요. 플레이어처럼 화물 배송하는 동료 포터라는 캐릭터가 종종 보여요. 물론 NPC라서 뭐 큰 상호작용은 없거든요. 저도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길 가다가 보이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막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가까이 다가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반응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열심히 인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또 게임이 설계를 잘했다고 또 하나 더 느끼는 게 처음에는 NPC한테서 그런 연결이라는 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연결을 사람 대 사람으로 확장시켜줘요. 이제 이 게임에서는 비동기 멀티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뭐 실제로 동시간에 연결된 건 아닌데 서로의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물론 최초의 동기는 내가 편해서지만 뭐 겸사겸사 나중에 지나갈 플레이어를 위해서 표지판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지어주고 국도 재건할 때 쓸 자원도 단말기에 막 미리 넣어주고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요를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 행동해야 좋아요도 많이 받아요. 와, 그럴 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타인에게 인정받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 노력이 뭔가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도 생기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게 코지마 할아버지가 원했던 설계였나? 약간 싶더라고요. 이게 좋아요가 쉽게 만들면 단순히 친밀도 정도로 끝날 만한 장치인데 이거를 주제랑 잘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이 빌드업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데스 스트랜딩 2에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을 쓴다면 얼마든지 환영일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데스 스트랜딩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코지마 할아버지 특유의 호불호 요소가 꽤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게임 스토리나 게임 플레이나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정말 언젠가는 한 번쯤 플레이해 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이나 다양한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데스 스트랜딩이나 코지마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동력이 됩니다. 저는 훨씬 재밌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리뷰하는 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